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 유명 정치인이 이렇게 돼서 좀 음, 우려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음,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 저는 기본적으로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너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네, 일방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지금 표현의 자유 정도라든가 네, 또 자유권을 향유하는 그 레벨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돼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자유권을 위축시킬 거예요. 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집권한 세력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고 네, 자기들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네, 군사정권보다 제가 볼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협의나 타협 같은 게 없고 예,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한국이 사실 그 87년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도상에 있었는데 네, 이게 오히려 퇴행되고 있는 거죠. 그 네, 과정에서 자꾸 이제 정치인들이 뭘 희생이라고 할 게 없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잘못도 있지만 네, 좀 극단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진영 논리도 너무 왜냐하면 네, 저는 이게 그 저쪽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그 586 운동권 세력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정치를 투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진영 논리가 극단적이 돼요. 어, 그러면 반대 진영도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극단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 네, 그다음에 합의나 타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적인 관행이 다 사라지고 네, 끝까지 죽기로 싸우니까 네, 그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직면했을 때 네,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죠. 어, 왜냐하면 이제 상대 진영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 네, 이런 게 이제 거의 공포 수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죄를 무조건 덮고 이러선 안 되지만 네, 너무 극단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다. 근데 네, 그 원인은 지금 이제 민주를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그리고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인권 지수도 네, 전 정부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퇴보했다고 보거든요. 네, 거꾸로 아, 인권을 내세우고 민주를 내세우는데 네,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 지수도 퇴보했고 그러니까 네, 특수한 어떤 집단의 특권화, 그러니까 LGBT 이런 네, 쪽의 법의 그 어떤 보편성을 네, 넘어서는 특권을 부여하는 거에만 집착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오히려 추락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혁을 외치고 이 범여권이죠. 네, 이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네, 그런 최악의 정치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87년 그 헌법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과정에서 네, 지금 가장 퇴보한 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민주와 인권의 관점에서. 어,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여권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만든 그 극단적 진영 논리나 네, 그 586 운동권식의 그 아주 편향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국 희생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판에서는 그 누구도 그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가속화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패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훨씬 더 강해졌고 지금 뭐 옵티머스니 뭐 온갖 사기 네, 범죄에다가 그 권력 유착형 범죄들이 다 터지고 있잖아요. 네, 윤미향의 정의연을 비롯해서 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정의나 공정이 실현되지도 않고 네,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도
집중적으로 권력의 공격 대상이 되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법치도 파괴되고 상권 분립의 미덕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에, 야당을 존중하는 문화도 전에도 뭐 국회에서 맨날 싸웠지만 네, 이젠 아예 뭐 압도해버리니까 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그리고 관행이 다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 같은 것도 그리고 지역에서도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네, 아예 그 의석이 작은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네, 야당이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네, 그냥 과거에 무슨 나치 시절에 나치당이 다 자기들 멋대로 통과시키듯이 네, 그런 분위기예요. 아, 그런 와중에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이렇게 그 불행하게 사망한 게 터지니까 네, 암울하죠. 지금 한국 정치가 네, 민주주의도 암울하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더 뭐랄까 그 기본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보다도 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더 성경적 가치관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민주화 인권이라는 거에 그 보편적 가치를 발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수성을 발굴해서 그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는 게 마치 인권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도 그래서 파괴되죠. 예, 근데 그걸 우리는 보편적 가치에 집중하고 그 네,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게 바로 잡혀져야 되고 우리들로 인해서. 네. 이게 사건이 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 시장이 뭐 전직 음, 비서로부터 네, 이게 그냥 종결돼 버렸는데, 네. 네, 이거, 이것도 피고발자나 피고소인이 네, 사망하면은 그걸 다루지 않는 그런 게 또 있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결국 뭐 이게 덮고 싶어서 극단적인 음,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피해 여성을 또 공격할 위험이 있어요. 또 그렇네.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관념을 상실하고 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극단적인 문파로 상징되는 사람들이나 네, 이 특정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피해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용기 있게 그 권력자의 성범죄를 고소한 분에 대해서 네, 또 보호하고 네,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네, 천만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예, 예. 이게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죠. 네,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잘못된 문화가 네, 자살을 미화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걸 더 경계하고,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같은 거를 미화하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 고인에 대해서는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나 이런 건 필요하지만 네, 그렇다고 자살을 미화하거나 네,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영시하는 그런 관행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된 그 좌파 정치에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 네, 운동권적인 관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청산을 해야죠. 네, 사실상 그런 게 문화적 적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운동권 문화가 적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어, 그 무책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살이 네, 마치 무슨 열사나 영웅시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사건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보면은 그게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니까 갑자기 영웅이 되는 네,
그리고 민주 영웅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그분이 했던 업적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네,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네, 또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네, 근데 그걸 회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미화시켜요. 네, 근데 거기에 국민들이 그런 저급한 자살 그 옹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미.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자살은 영웅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이 그런 걸 부추겨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 이제 서울 좀 성급하지만 서울시를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제 이번 새로 뽑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소명으로서의 정치 개념이 네, 독일에서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했지만 네,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게 소명의식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종교개혁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자꾸만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네, 그 독일에서 말하는 정치 전문가, 네,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 전문가가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이 강해서, 네, 자꾸 이제 그런 거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터부시하는 경향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롭게 크리스찬들이 어떤 정치를 원할 것이냐라고 네, 할 때 주로 소명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크리스찬 스스로도 중요한 그 정치적 가치들, 우리가 수호해야 될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것을 기초로 네, 정치인이 내놓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치에. 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예.